네,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세계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 회동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 문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이것 하나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참 저는 이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벅찬 느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6년 정전체제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체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단과 오욕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지도자,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한 남북미 지도자가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미 지도자가 한반도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그러면서 해법을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을 2, 3주 안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다. 예. 결국 새로운 다짐과 앞으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진로를 그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오늘의 만남이었다라고 봅니다. 짧은 회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시간에 가까운 거의 회담이 그렇게 됐잖아요. 짧지는 않은 거였고요. 예. 아마 그 회동이 이제 길어진 것이 예상보다 이제 그 일반적인 환담이 많이 오고 간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북미 간에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예. 의제들이 이제 염잡는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아무래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상들이 이제 움직였고요. 네. 이미 김용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징성 면에서는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징성을 통해서 그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배터리를 다시 집어넣은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예. 이게 약이 떨어져서 지금 이 천천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기계적인 고장이 있는 건지를 한번 이제는 지금 일단 동력은 충분히 앞으로도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거는 약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약은 새로 집어넣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으면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론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사실 처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나오고 어제 그 최선희 부상, 제일 네. 부상 이게 나와도 실제로 만날 수는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한 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난다라고 해도 한 단까지 갈까에 대한 그 의문이 조금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가 있고, 네. 특히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움직인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움직였다라는 거는 네. 제가 볼 때 아마 이번 이 판문점 회동의 가장 큰 의미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 대외적으로는 계속 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예. 북한이 기존의 태도에서 조금 변화할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시각 오산 공군 기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에서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을 마쳤고 헬기를 타고 바로 이제 오산 기지로 가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또 군인들과 잠깐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예. 거의 관례적으로 미군 장병들을 만나는 것을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28,000명의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그 주둔의 핵심 지역이 오산 기지입니다. 이 오산 기지에 미군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네. 주한미군의 지금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오산 기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오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산 기지에서 미군 주한미군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폭격기가 지금 네네. 양쪽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것은 이제 화면이나 또는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화면을 만드는 그런 구도에서 아마 경납고 앞에서 지금 미군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주한 미군들이 서서 아마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다리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동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또 몇몇 장병들을 또 악수하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기지를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런 행사가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판문점에서도 우리 장병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재촉하는 듯한 발언들도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것 마지막에 그런 같습니다. 발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담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3차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게 1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담 형식이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뭐 저는 뭐 내용상 3차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이제 어떻게 이번 오늘 6월 30일 북미 남북미 회동을 정리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이야기는 뭐 2, 3분 동안 뭐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북미 지도자 간의 단독 만남이 한 4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공개된 것 말고도 또 여러 이야기들을 또 기본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미 지도자 간의 공감대, 또 전반적인 현재의 어떤 정세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만남은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을 지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회동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실무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는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 말고도 더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우리가 너무 규칙적으로 보면서 그 정상회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53분이나 회담을 했고 이게 정사 3차 회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할게요. 예. 이거는 회동이에요. 회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 결과 자체 처음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는 굉장히 장시간 대화를 나눴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죄송한데 이 부분 예.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현장 상황이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얘기를 그러세요.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행사잖아요. 우산 공군 기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 그 앞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 위치라는 게요. 네. 제일 큰 게 이 행정부의 수장들이지만 예. 헌법상 슈프림 커맨더예요. 예, 이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사실은 이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각 지역에 있는 뭐 태평양 사령부라든가 지금 아시아를 책임지고 있는 예. 이런 쪽에 있는 사령관들도 모두 CNC Chief in Comman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부시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Chief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 최고 사령관의 권위를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지역에 혹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는 꼭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네. 결국은 미군이 해외에 파병돼 있다라는 거는요. 특히 이제 그 이 중동이나 이제 이 한반도 같은 지역은 유일하게 미군이 파견된 지역에서 방어준비태세 4가 지금 선포가 돼 있는 지역이에요. 방어준비태세 4는 일반적인 평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 노고의 치하, 이게 일반적인 지역사령관이나 군의 그 제복을 입은 최고사령관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네들을 관할하는 최고사령관의 입장에서 이런 격려사가 나온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병들이 가지는 사기의 고향도 굉장합니다. 현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사전 이 고지를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 사람은 지금 에이브럼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사성장군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금 이제 미국의 전차 중에 에이브럼스 전차가 있을 정도로 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들입니다. 네. 그런 군인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에이브럼스 장군인데 지금 에이브럼스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등장하기 이전에 네. 지금 오늘 정상회담의 어떤 흐름이나 또는 장병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사전 그런 연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호성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요. 사진도 찍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어떻게 보면 내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미군을 챙기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미국의 아주 특별한 전통은 미군의 해외 주둔 미군이랄지 미군들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그 애정과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것이 미국 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아마 생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치적인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면서도 자신의 입지도 다질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거는 공식적으로 예.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대통령의 프리미엄이에요. 네. 지금 이제 배경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문이 열리고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문이 열리지 대통령이 않을까 싶은데. 네,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궁금해요. 저희도 이런 모습을 좀 처음 봐서 네. 아닙니다. 덩치가 아직은- 비슷했을 뿐이고요. 아직 보면 저쪽 아직은 그 준비를 하고 뒤쪽에 예. 네. 미군 그 의장복을 입은 장병하고 예. 또 한 명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서 영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유쾌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습인가요? 조금 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행사를 했고 이제 국내 미군들을 위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여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지금 마리논이 마리논이 들어오고 있고요. 등장을 했습니다. 현장을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저 장면은 상당히 좀 연출하는 장면인데 예. 네. 보통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그러네요. 같지 않습니까? 배경 음악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미군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네. 아마 그리고 미군 장병들이 전부 아마 핸드폰 들고 아마 이 플래시를 터트리는 그런 사진을 찍을 겁니다. 저렇게 참 뜻깊은 순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외국까지 타고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애국주의가 저런 식으로 발동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은요. 네. 미국 인구들 중에 상당수가 네. 워싱턴 DC를 예. 수도죠. 못 가보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네. 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굉장히 넓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병사들은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분들의 입장에서 네. 자기네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한번 만나본다라는 직접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본다라는 게 굉장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연설이나 이런 의미 이외에 상당히 깊은 함축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이 큰 나라기도 하지만 우리도 우리 대통령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더욱 더 큰 나라인데 이렇게 타국에서 보면은 이 사기 증진에 참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저 보면 네. 성조기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경납고 열리면서. 제가 볼 때는 저건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엔터테인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재선 지금 가도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예. 뭐 민주당에서는 뭐 토론회도 이미 열기 시작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출마를 거의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내년도 11월 3일 대선을 겨냥한 프로젝트가 오늘 한반도에서 오산 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마린원 뒤로 대형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지금 또 미군들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린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언변이 상당한 느낌인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마린원이 등장하고 네. 그다음 경납고 같은 문이 열리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의 어떤 애국주의 이것이 뭐 아주 집약된 그런 한편의 영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장군부터 병사들의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취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부에 지금 이게 전부 다 방송이 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외교적 성과도 거두고 또 그에 못지않게 미국 내 국내 정치적인 성과도 거두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제가 예상을 했듯이 지금 판문점을 방문했던 얘기가 나오네요. 나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긴장은 앞으로 굉장히 낮아질 거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회에도 감사를 하지만 너무 그렇게 여기서는 희생을 안 줘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왜 지금 ISIS, 저기서는 ISIS라 그러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이 순환 근무를 합니다.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이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앞으로 미군들이 담당해 나갈 기여라든가 이런 각오 같은 거를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동맹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긴장 상태가 낮아지면 동맹에서 얼마만큼 나한테 비용 분담을 하느냐 기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동맹은 재편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커플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과 이방카 보장을 또 연단으로 올렸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위트 있는 표현이죠. 위트 있는 표현을 했죠. 예. 지금 이제 쿠시너 지금 선임 보좌관 와 있는 상태이고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거명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 쪽에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폼페이오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볼튼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한번 연단에 등장시킴으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비건 중심으로 실무 협상한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이방카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또 여러 가지 또 미국 내에서의 차차기 그런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폼페이오 이방카를 분위기를 좀 띄워주면서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좀 자신의 그런 지도력이나 또 주변 인물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좌하고 있다는 것을 또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연설의 내용을 처음에 이제 초반부를 보면은 약간 재선도 염두에 둔 발언들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뭐 당연히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판문점에서의 그 회동 자체가 저는 회담이 아니고 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트럼프 자신도 이제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했지 이걸 공식적인 회담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회담은 일종의 그 어젠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젠다에 대해서 앞으로 상대방의 입장들이 어떻게 조정하자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만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양측을 맡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들이 뭔가에 대한 의견 교환은 해봤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김영원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북한이 요구해오던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는 그대로 갈 거니까 거기서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협상진의 교체라든가.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연설에서 판문점 대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가 사건이 있고 나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기대의 가치를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2, 3주 내에 실무협상이 시작될 거다. 네. 이 얘기 한 1년 전에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싱가포르 이게?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회담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친서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한번 한국에 가는 김에 들려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연말에 시작될 대선 이전까지 북한이 구태엽 완전히 비핵화하는 걸 보여주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실험 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만 보여주면 상징적인 이런 그 신뢰의 표시만 보여준다면은 이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대화만 계속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비핵화는 장기적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아니요. 그 실질적인 계산도 있는 거죠. 그 적어도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이 완전한 핵 능력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저지하고 있어도 최소한 일단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제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하노이 회담 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조급하게 해서 우리가 섣불리 큰 양보를 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그걸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라는 건데 예. 네. 이걸 그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기 때문에 회동 자체가 반가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단기적으로 국내적으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직접 나 만나러 군사분계선 넘어왔다. 이게 상징적인 게 되겠지만 그럼 무슨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분간 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이걸 견디면서 협상은 계속해. 그 대신 미국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조표를 보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이제 그 판문점 갔다 오고 여러 번 이걸 이 강조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대로 사실 이게 또 일시적인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죠. 같아요. 이제는 예. 뭔가는 이제 분명히 진전이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네. 이제는 기대보다는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나를 좀 차분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될 때고요. 때로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구도는 비핵화 이제 협상이 진전돼 나가면서 남북한 관계도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 공동선언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번에 판문점을 이번에 회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촉진되지 않을까도 있는데 그게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일단은 미국 협상에 주력을 하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친 긍정론보다는 좀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이게 진짜 만남까지 성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놀랐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게 정말 성사될지 몰랐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북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떤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형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급작스럽게 어제부터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용상 어제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저는 북미 지도자 간의 서신 교환부터 그 이심전심의 흐름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흥미로운 제안 또 심중하게 생각하겠다랄지 이런 표현들은 결국 북미 지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다. 하노이 이후에 지금 넉 달이 지났습니다만 올해 안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가닥을 잡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제 연설은 끝이 났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장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수도 손뼉도 치고 있고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떠나기 전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격려 연설이 종료가 돼서 곧 귀국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되면 이제 뭐 오사카부터 정말 숨가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판문점, 오산까지 네네.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G20에서부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가면서는 지금 그 공공기록이 안에서 웃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책을 잡힐만 하거나 한 일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와서 어떤 회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건 또 그 비핵화 관련해서 또 국내적으로 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일단 그런 건 피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던 거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협상이 안 될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보여주는 데는 지금만큼 상징적으로 좋은 조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대화가 이제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변수가 있어서 연말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이 미사일 실험하면요. 이제는 국제 여론상 어떻게 되냐면 김정은 위원장만 그 비난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돼 있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 협상의 기회를 마련을 한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둘 다 깜짝 놀랐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언론용 제스처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던지면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판문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번 조금 어제까지도 그 고개를 갸웃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오늘 아침에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보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일단은 제재를 제일 앞에 놓는 이런 해법으로부터 조금은 변화된 융통성 있는 해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예상외로 실무협상도 뭐 이제는 1차 싱가포르 때처럼 계속 얘기만 되면서 김만 모락모락 나면서 이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예상외로 급진전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실무회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재선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올해 안에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다면 올해 안에 행보를 펼쳐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 내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대체로 경제가 좋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아주 좋다는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러 특검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있고 또 코원 청문회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넓어졌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다. 또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되는 노벨 평화상 발표가 있는데요. 그 전에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만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기 시작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재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안에 큰 가닥을 잡아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3, 40년 동안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자신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약속해왔던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3년 차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월 30일 오늘의 회동은 어제부터 만들어진 그런 형식적 측면에서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이심전심 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약속이 되는 그런 만남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비스트를 타고 에어포스 원을 타러 비행장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고 계시고요. 오산 공군기지의 모습입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이제 그런데 계속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깜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북한의 내부 정치 면에서는요. 예. 사실은 그림은 그런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2번이나 이제 자신하고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북한 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지만은 하노이 회담도 실패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확실한 이게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근데 외부 이제 소식들은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 내에서 변함없이 나는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아마 내일 노동신문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순회 상봉을 한번 가졌다라고 얘기는 나올 거예요. 예. 판문점에서. 그럴 경우에 이거는 다시는 선대가 이루지 못한 분명히 또 하나의 업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윤도한 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만남 또 하나의 역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왔고요. 이제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어지는 뉴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이 차두원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